이은혜, 조연수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형량이 어떻게 될지 또 자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단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연수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이은혜와 조연수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중에 도주해서 4개월 정도 행적이 이제 행방이 불명된 상태였고 거기에다가 현재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도주의 우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검찰이 살인 미수, 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같은 혐의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무엇보다 궁금한 게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지금 받는 혐의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피해자를 한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하고 구조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그 자기, 예를 들면은 뭐 흉기로 사람을 살해했거나 이런 경우보다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은혜와 조연수가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빠져나올 수 있을 줄 알았다라든지 아니면 장난인 줄 알았다. 혹은 조금이라도 구조하려는 어떤 행동을 보였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요. 뭐 보완돼야 될 증거가 있다거나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범행 현장 같은 경우에 다른 그 증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 일행들 이외에 다른 증인들이 봤을 때에 어떠한 그 구조하려는 듯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든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용소 계곡이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 그 전에 두 차례의 시도가 더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앞전에 있었던 이 살인의 시도 같은 경우에도 세 번째 마지막에 살인에서의 어떠한 고의들을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도피했던 장소에서 이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들도 지금 두세 개 정도를 압수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렌식을 해봤을 때에는 어떠한 살인의 고의라든지 계획되어 있는 범행 같은 것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정황 단서를 지금 검찰이 최대한 모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적용돼 있는 이 혐의들이 다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살인, 살인 미수, 그리고 보험 이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인데 이 세 개 중에서는 살인의 혐의가 가장 중한 범죄입니다. 이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현재 피해자가 한 명,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피해자가 한 명이고요. 그렇다면은 살인죄에서 이제 경합범으로 이 형량이 정해질 텐데요. 글쎄요. 무기까지도 이제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무기징역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유기징역에서의 상한선 뭐 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은혜와 조연수. 일단 검거 과정을 보면 자수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이게 자수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동호수를 알려줬고 경찰이 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자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형법상 자수나 이 자복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감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돼요. 이미 이은혜와 조연수 같은 경우에는 공개 수배된 상태이고 그 오피스텔까지도 이 수사기관이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동호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아버지의 조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진술도 거부하고 있고 본인들의 범행도 일체 어떠한 것들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본인들은 이 범행 행각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수와 관련되어서는 형법상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알려줬지 뭐 지금 검찰 조사엔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자백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수라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이제 분석인데요. 그런데 본인들의 동호수를 알려줬다는 건 이것도 무슨 전략일 것 같은데 자수 형식을 빌어서 형량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속셈일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안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
어떠한 그러한 그 신용카드라든지 어떤 행적도 남기지 않고 2주 이상을 공개 수배된 채 있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본인들도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더 이상은 도주를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수를 했을 때에는 본인들의 형량에 어느 정도 가만히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상 이 감경이 되는 자수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근데 만약에 자수라면 이게 수사에도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검찰이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작위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살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라서 고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의 물적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들이 먼저 던지는 질문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지만 여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 본인들이 알고 있는 여죄와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여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을 때에는 아직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단서를 본인들의 진술에서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수는 했지만 진술 거부를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피 과정을 보면요. 오피스텔도 지금 다른 사람 명의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카드도 다른 사람 명의 카드를 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지금 몇 명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은 현재 이 도피를 도운 사람의 신상을 파악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한 명 이상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썼고, 그리고 지금 이 도피 장소였던 오피스텔도 이은혜와 조연수의 명의가 계약자 명의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있다라고 하면 범인 도피라든지 범인 은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살인과 관련된 범행까지도 함께 공모하거나 함께 가담했던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인죄 방조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이은혜 검거 과정에서 이제 자수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 아버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는 좀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이 씨와 조 씨가 은신하고 있던 동안에 뭐 대포폰이라든지 어떤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기는 한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력자들은 범인 도피나 은닉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해당 조항의 2항에 보면 친족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당연히 가까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범인을 도피하는 것과 돕는 것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보는 것 때문에 친족 간에는 이런 것을 처벌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친족의 특례에 따라서 범인 도피나 은닉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피해자 재산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은혜가 뭐 돈을 많이 써서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재산의 행방은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유족들이 들었을 때에는 직장 동료가 마지막 봤을 때 통장에 한 3억 정도 있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집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이 이은혜와 조연수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이 피해자로부터 이은혜라든지 조연수에게 흘러가는 돈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재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게 현금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 감소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 직장인이었기 때문에요. 보통은 이제 다 이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현금으로 나아갔을 때 이은혜나 조연수의 명의로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 많아졌을 가능성은 없어요. 본인들이 이것이 부적법한 방법으로 갔다 왔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이것들을 취득을 했겠죠. 그럼 이런 경우라면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명의와 관련된 재산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이은혜가 말한 것처럼 투자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 소비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재산을 찾는 것은 더욱더 어렵겠죠. 네. 지금 이은혜와 조연수 같은 경우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은혜와 조연수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알려진 바와 같이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고 오후쯤에 결과가 나올 건데요. 만약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은 이은혜와 조연수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선 변호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국선 변호인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앞으로 조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작위한 살인,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살인이기 때문에 범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했는지 이러한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뭐 검거는 됐지만 진실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